민수는 요즘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퇴근 후 늘 밝게 맞이하던 아내 유진이 어느 날부터인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유진은 말했다. 요즘 일 너무 많아. 회사 단톡방이 폭발이야. 하지만 민수는 알아차렸다. 그녀가 웃는 얼굴로 메시지를 보낼 때 그 표정은 분명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짓는 미소였다. 그것은 자신에게 지어본 지 오래된 미소였다. 민수는 자신을 되돌아봤다. 언제부턴가 아내에게 그런 미소를 만들어주지 못했다. 결혼 5년차 일도 많았고 피곤했다. 아내를 안아줄 때도 점점 형식적이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어느 날 밤 유진은 욕실에 간다며 휴대폰을 들고 들어갔다. 한참 뒤 문틈으로 들려오는 작은 웃음소리. 그것은 분명 행복한 웃음이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런 웃음이 아니라.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다가갔다. 응, 자기도? 나도 빨리 보고 싶어. 그녀의 속삭임이 들렸다. 자기,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말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나왔다. 그날 이후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유진은 자신 옆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민수는 생각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내일까? 그리고 동시에 더 참혹한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이 사람을 잃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나? 민수는 유진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랐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샤워하러 들어가며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간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 순간이 모든 걸 바꿀 수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두려웠다. 잠금 해제. 그것은 자신들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카카오톡 최상단에는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지훈이 형? 평소에 우리 부부와 친하게 지냈던 형이었다. 지훈이 형 부부와도 굉장히 친해서 휴가 때마다 함께 보내던 사람이었다. 민수는 그를 믿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대화 내용은 처음엔 평범했다. 회사 일 얘기, 가벼운 농담들. 하지만 한참 아래로 내리자 민수의 손이 떨렸다. 오늘따라 당신이 자꾸 생각나. 나도 민수 옆에 있을 때 눈 마주치는 거 스릴 있었어. 언제까지 이래야 해? 모르겠어. 근데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난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아. 미안해. 근데 멈출 수 없어. 민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그 메시지들을 읽고 또 읽었다. 마치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하지만 없었다. 모든 게 너무나 명확했다. 그날 밤 민수는 유진에게 조용히 물었다. 목소리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했다. 어떤 실마리도 주지 않으면서. 요즘 지훈이 형이랑 자주 연락하나 봐. 유진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응, 수진이랑 싸워서 고민 상담 좀 해줬어. 거짓말이었다. 민수는 그것을 알았다. 형은 나랑 친한데 왜 굳이 너한테 연락해?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의처증 아니야? 그 한마디에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안에서는 폭풍이 일었다. 일처증이라고? 민수는 자신의 침대에서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웃고 있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들이 점점 더 많아 보였다. 그날 밤 민수는 욕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울음소리를 죽이면서 아내에게 들키지 않게. 민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 없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다. 하지만 그 결심 뒤에는 더 깊은 감정이 있었다. 그것은 자기 기만이었다. 만약 아무것도 아니라면? 만약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거라면? 그래서 증거를 찾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없기를 바랐다. 이 모순 속에서 민수는 계속 헤맸다. 그날 이후 그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유진을 주시했다.
회사 책상에 앉아도 휴대폰 화면만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수는 신경 쓸 수 없었다. 그의 인생이 조각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한 금요일 오후 조퇴를 한 날, 유진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 지하 주차장 회색 SUV. 그 차 안에 유진의 얼굴이 있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지훈.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웃고 있었다. 민수는 숨을 죽였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단순한 농담도 아니었다. 그것은 신체적 접촉이었다. 친밀함의 표현이었다. 민수는 카메라를 들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셔터음을 무음으로 설정한 후 그들은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했다. 민수는 급하게 그들을 쫓았다. 신호를 따르지 않을 뻔했고 다른 차와 부딪힐 뻔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카페도 식당도 아니었다. 대신 낯선 숙박업소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태연하게 그곳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차에서 쉽게 내리지 못했다. 손가락이 문 손잡이를 향해 움직였다가 멈췄다. 이걸 정말 확인하고 싶나? 모든 게 혼란스러웠다. 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았다. 민수는 그 상태로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바라봤다. 그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어가는 모습을. 그 순간 민수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죽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끝났다. 그날 밤 민수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수십 번 되돌려 보며 말했다. 이제 확실하네? 하지만 그 확실함은 해방감이 아니라 절망감이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다. 민수는 구역질이 났다. 화장실로 달려갔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헛구역질만 났다.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온 유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그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봤다. 왜 이렇게 처져 있어? 일이 안 풀렸어? 그 목소리가 무척 부드러웠다. 마치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민수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 거짓말이 얼마나 완벽한지에. 대신 거실 불을 끄고 그녀의 가방 속 휴대폰을 열었다. 카카오톡에는 새로운 대화가 있었다. 오늘도 좋았어. 민수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 나도. 우리 그냥 이렇게 살자. 가능할까? 모르지. 근데 이건 이미 시작된 거고 멈출 수 없을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민수의 눈가가 젖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하지만 그 분노도 오래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공허함으로 변했다. 유진이 침실에서 나왔다. 뭐해?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이 얼굴을 얼마나 오래 알았나. 이 얼굴의 모든 주름을, 모든 표정을. 하지만 지금 그 얼굴은 낯선 사람의 얼굴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 그래. 밥 먹고 자자. 유진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마치 모든 게 정상인 것처럼. 민수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다음날 민수는 온종일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혼? 그건 너무 극단적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사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는 옆에서 계속 거짓을 살아가는 것을 상상했다. 매일 밤 같은 침대에서 매일 아침 같은 얼굴을 보면서 그것은 죽음과 다르지 않았다. 아니, 더 나빴다. 죽음은 적어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민수는 지훈과 수진 부부를 집에 초대했다. 평소처럼 웃는 얼굴로. 그것이 가장 어려운 연기였다. 식탁 위에는 4잔의 와인잔이 놓였다. 분위기가 익어갈 즈음. 민수가 입을 열었다. 우리 서로 솔직하게 살자. 거짓말 없이
유진이 불편한 듯 웃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민수의 손이 떨렸다. 이 순간을 상상했지만 실제로 하려니 다르다. 그의 가슴이 철렁거렸다. 이 순간 이후로 모든 게 바뀐다. 민수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이 사진 보면 다 알겠지. 그 화면에는 손잡고 모텔을 들어가고 있는 유진과 지훈의 모습이 있었다. 순간 정적. 수진의 손이 떨렸다. 뭐야, 여보, 이게 뭐야? 지훈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입이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유진은 오히려 태연하게 말했다. 그래. 나 이 사람 좋아했어. 좋아했어? 민수는 그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에 매달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것은 좀 더 참담했다. 왜? 나도 사람인데 감정 생길 수도 있잖아. 당신하고 같이 있으면서 느낀 게 없었어? 이 오래된 가정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민수의 어디선가 피가 흘렀다. 오래된 가정? 그래. 우린 죽어 있었어. 난 살고 싶었어.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의 뺨을 후려쳤다. 너 미쳤어? 유진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이 가장 무서웠다. 이제 와서 왜 난리야? 어차피 지훈 씨도 네가 아니라 나한테 마음 있어. 지훈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유진아, 그만. 뭐가 그만이야? 우리 숨길 거 다 나왔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민수는 그 순간 알았다. 이 여자는 진정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더 참담했다. 그날 밤 그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수지는 지훈을 데리고 나갔다. 지훈은 그녀를 따랐다. 자신의 죄를 무언으로 인정하면서 민수와 유진만 남았다. 거실의 불은 꺼져 있었다. 달빛만 방을 밝혔다. 그만 좀 해. 다 지난 일이잖아. 유진이 처음 입을 열었다. 지난 일?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그래. 그냥 실수였어. 나도 힘들었어. 실수라고? 민수는 그 말을 되새겼다. 실수는 한 번 하는 것이다. 그녀는 몇 개월을 이 실수를 반복했다. 매번 선택을 통해. 유진아, 네가 무너뜨린 건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야. 나라는 사람 전체였어. 유진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이 얼마나 진부한지에 민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래서 이제 끝낼 거야?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야 시작하는 거야. 너 없는 내 인생을. 그는 그냥 방을 나왔다. 침실로 가지 않고 소파에 누웠다. 그 순간 민수의 가슴에는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떻게 봐도 자유였다. 하지만 그 자유는 자신이 원하던 방식이 아니었다. 민수는 천장을 바라봤다. 그의 인생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유진이 있던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으로. 그리고 그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았다. 어느 쪽이 더 외로울 것인지. 3개월이 지났다. 민수는 혼자가 되었다. 공식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어떤 날은 자유로웠다. 다른 날은 처음 그 밤의 고통이 돌아왔다. 그는 때때로 생각했다. 만약 자신이 처음부터 더 좋은 남편이었다면, 유진을 더 봤다면, 그녀의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것이 핑계라는 것도 알았다. 유진의 선택은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의 삶도 자신의 것이었다. 민수는 아침에 일어났다. 어제처럼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무거웠다. 그것은 시간이 치유할 것이었다. 아니면 치유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살아가야 했다. 무엇이 됐든. 6개월이 지났을 때 유진이 연락했다. 민수 씨 잠깐 만나볼 수 있을까? 그 목소리는 낯설었다. 적어도 민수에겐 예전의 우유부단함도 없고 태연함도 없었다. 그저 피곤한 목소리였다. 민수는 카페에서 만났다. 집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유진은 수척해 보였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다. 그녀는 예전의 유진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유진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요즘 어때? 그냥 잘 지내고 있어. 거짓이었다. 그들은 모두 알았다. 유진은 잠시 커피를 마셨다. 그것도 서투르게. 마치 오랜만에 하는 움직임처럼. 지훈 씨랑은 끝났어. 민수는 반응하지 않았다. 한 달 정도 더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 자꾸 신경 쓸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의 이기적인 면들, 자기 위주의 생각들, 원래는 눈에 안 보였던 것들이 그래서 깨달았어. 난 사랑한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였어.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너한테서 도망치고 싶었고 내 삶에서 도망치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어. 새로운 누군가, 새로운 감정이 자유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자유가 아니었어. 그것도 감옥이었어. 다만 벽이 없는 감옥이었을 뿐이야. 민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서 진정한 후회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바꾸는 것은 아니었다.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해? 미안해. 간단한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지난 몇 개월의 고통, 파괴된 신뢰,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 그 말이 뭘 바꾸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차가운 것이 아니라 피곤한 것이었다. 아무것도 안 바뀌어. 나도 알아. 난 그저 너한테 너무나 미안해서. 미안. 너를 이렇게 만든 건 내 선택이니까. 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민수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동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리감이었다. 그녀를 보면서 민수는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다. 과거의 일부였을 뿐이다. 지훈이 형은 수진이한테서 이혼당했어. 그리고 지훈 씨는 잘 모르겠어.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 난 그냥 미쳤던 거야. 우리 관계에서 어떤 미묘한 스릴을 원했던 거고, 그걸 지훈이에게서 느꼈던 거야. 근데 그게 전부였어. 그게 전부였는데,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걸 모르고 모든 걸 버렸어. 민수는 그녀를 바라봤다. 많은 말들이 떠올랐다. 내가 뭐라고 했어? 미쳤어? 앞뒤가 안 맞아. 라는 말들을. 하지만 그 모든 말이 무의미해 보였다. 유진아, 이제 와서. 용서를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너는 양 자기 인생을 살아. 네 방식으로. 우리 정말 끝난 거야? 그 질문이 담은 절박함이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응. 우린 이미 끝났어. 아마 오래전부터. 카페를 나가며 민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시간은 생각보다 느리게 흘렀다. 1년이 지났을 때도 민수는 여전히 어떤 날씨의 오후에 그때를 생각했다. 커피 향이 날 때, 누군가 웃을 때, 문을 조용히 닫을 때, 기억은 섬세하게 살아 있었다. 친구들은 민수에게 말했다.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야 해. 그래야 치유가 돼. 하지만 민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단지 상처 위에 밴드를 붙이는 것일 뿐이었다. 상처는 여전히 그 아래에 있을 것이다. 언젠가 민수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다. 또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도 시간의 문제였고 선택의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은 민수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